김학의 사건을 저는 사실 뭐 이거가 뭐 진위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 진위 얘기하기 전에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또 다른 맥락입니다. 예컨대 버닝썬 사건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켰다. 네. 그래서 허위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질을 계속 끝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김학의 그 별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 와중에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김학의 아니라 해가지고 공소시효 다 넘기고 그걸 갖고 지금 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검찰의 어떤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국민들 중에 과연 얼마가 이걸 공감을 할지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어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어떤 기획사정이라는 게 사정 업무라는 게 보통 그러면 관료의 현직에 있어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감찰하는 거잖아요. 네. 김학의는 전 차관이고 이게 사정이란 단어가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획사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 단어 프레이밍을 하는 게 다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서울에 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25개 구가 있어요. 동은 몇 개인지 아세요? 동 모르죠. 425개가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전승이잖아. 전승했을 것 같은데. 422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딱 3곳 이겼어요. 동으로 하면 동으로 하면. 구로 하면 전패고. 425개 중에 딱 3개 동을 그 세 곳이 이겼는데 궁금하네요. 성산 1동, 예. 화곡 8동, 예. 구로 3동 이렇게 딱 3개를 이겼어요. 아주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냐면 그냥 진 게 아니라 촘촘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저도 오늘 그 인터뷰 들었거든요. 김종민 최고위원 나타난 얘기 네. 들었는데 좀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하. 대중은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지갑 털어간 사람은 못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하면 이게 이제 얘네 마키아벨리에 나오는 얘기고. 그게 미국에서 나온 게 스투피드 이츠 이코노미잖아요. 네, 빌 클린턴 그거다 대통령 바로. 캠페인. 그건데 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 난리 쳐봐야 대중들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그렇지 일반 국민들 검찰 갈 일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검찰 개혁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조국 수호 검 민생과 유리된 얘기거든. 집권 여당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거 부동산을 경제로 안 풀고 정치로 보니까 이 난리.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오늘 그냥. 나 오늘 가만 안 있을 거야. 법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아비규환 난리 브루스 법률 코너. 법대로 해. 자, 뭐 이분께는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상당히 어떤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논리도 만드시고 또 변호도 해주시고 하는 또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입니다. 김태환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요. 네. 내 선거도 아니고 뭐. 에이, 내가 이거 지금 사람들이 뭐. 듣고 본 게 있는데 지금. 근데 보고 이런 들은 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저는 뭐 20대부터 보수 성향이었는데 네. 굳이 제가 물론 정치계에 투신한 게 정확하게 말하면 네. 2016 총선 때 제가 이제 출마했었다가 네. 막 앙표를 경선 탈락한 거잖아요. 뭐 그거는 배운 거죠 그냥. 어쨌든 뭘 저는 배운 거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네,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사람들은 다시 되돌려도 다시 할 겁니다. 네, 네. 좋은 경험, 좋은 인생의 경험. 경험인데 네. 돈 좀 쓰고 젊은 나이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당시 이제는 뭐 당명이 새누리당이었다 있어요. 그때 새누릴 때가. 그리고 이제 입당했다가 제가 탄핵 때 이제 탈당했다가 아직까지 당적 없는데 네. 그 마음 항상 거기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얘기하냐면 선거를 5년 동안 이겨본 적이 없어요. 개표 상황 볼 때마다 아하. 아이고 간만에.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데 간만에 이겼네요. 어떻게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가서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출구조사 빨리 막 나오는 거. 난 봐야 돼. 그거 5년 만에. 거실 소파에서 봐야 돼 그리고. 네, 5년 만에 봤어요. 이번엔 네.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보는 재미가 좀 덜했을 덜하게 걸요. 표정 같은 걸 아마. 봐야 되는데. 그 뭐 이런 거 있었지. 사실은 약간 이렇게 쪼는 맛은 없었지. 왜냐면 승부가 사실 작년 총선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 박빙이 많았어요. 저는 심지어 그 당시에 작년 총선 때 모 종편에서 개표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몇백 표 차이로 이 승패가 갈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근데 이제 뭐 그런데 이게 보면 뭐 앞서 나간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내년 대선이거든요. 그렇죠. 1년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내년 대선은 이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냐? 장담할 수 없어요. 모르죠.
시계를 우리 1년 전으로 민심에 돌아가봐요. 그럼요. 돌려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일 이 앞으로 100일에 승부가 날 거예요. 그 뭐냐 나올 김에 할까? 아니야 지금 소개 아직 이분 지금 이름도 얘기 안 했어. 아이고야 7분 동안 지금 나머지 두 분 기다리고 있는. 자 김준호 변호사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여성과 공감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 20대 여성만 1, 2번 안 찍은 퍼센트가 제일 높아서 15%로 출구조사에서 나왔어요. 진짜 많이 네. 늘었다. 방송 잘하네. 그렇습니다. 아니 소수파의 대변자입니다. 일단 귀를 잡아 끈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죠, 제가. 아 대단합니다. 별들 앞에서. 박지원 변호사님은 좀 주무시고 아니요, 오시죠 예, 그랬어요. 저는 뭐 밤새 건 경기도민이에요. 예, 뭐 맞죠. 저도 경기도민이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좀 민주당원도 아니고 뭐 민심이 천심이구나. 민심이 이게 딱 천심이다. 느껴집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뭐 야당 압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얘기해 보죠 이제. 자 이제 슬슬 해보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부터 아까 앞으로 한 100일이 중요한데 이 선거 직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거는 일단은 민주당부터 네. 패배했으니까 충격이 민주당부터. 굉장히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오늘 지도부 총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선거의 원인을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하나만 한 얘기지만 이게 제일 원래 하나만 한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세팅하는 기간이 100일이잖아요. 네. 거기서 뭐 승패가 난다는 거지. 근데 뭐 일부긴 하지만 오늘 저도 전원인데 모 최고위원이 예?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 5%로 질 줄 알았다. 김종민 의원요. 네. 김종민 의원. 네. 그리고 언론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다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닌데 네. 뭐 맥락이 있긴 합니다. 그런 맥락상은 맥락이 아닌데 있긴 예, 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민주당은 대선 또 못 이깁니다. 이거는 보시면 이런 거 이게 냉정한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원래 작년 총선에 졌어야 되는 게 이번에 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동산의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지면 계속 있었어요. 조국으로 대변되는 불공정과 위선의 문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총선 한 4, 5개월 전에는 야당 해볼 만한 얘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민주당이 압승했죠? 코로나. 정부 힘을 실어줘야 돼.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 차명진 뭐 후보 환상의 관련된 것도 투톱에 있었고. 그냥 똥볼, 네. 자멸.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반사를 압승한 거거든요. 그럼 그 1년 동안 작년에 압승의 의미를 찾고 뭔가 답을 국민들의 가려운 점, 근본적 이걸 해결해 줬어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민주당에서 나온 게 검찰개혁 이거잖아요. 그 180석 이후로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거 하다가 끝났잖아요. 1년이. 부동산 더 안 좋아졌고 불공정한 위선의 문제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한꺼번에 다 터진 거라고요. 그때 쌓여있던 것들이 그럼요. 압력밥솥 꽉 이렇게 눌려있었던 것처럼. 확 터진 거라고요. 그럼 이게 또다시 작년 1년 동안 했던 걸 민주당이 반복을 하면 내년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너무 좋은 얘기 해주는 거 새로 아닙니까? 세팅하는 100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저는 같아요. 국민의힘도 뭐 자, 그다음 마찬가지다. 들어보세요. 상당히 박지원 크게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김종인 위원장 이제 나가면서 쓴소리 비싸게 했죠. 네. 자신들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한번 더럽게 봐라. 니들이 잘한 게 아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압승을 거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민주당의 뭐 자멸 결과에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던 맞아요. 건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부터 100일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차피 지도부진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고 네. 전당대회 같은 걸 하면서 대표가 앞으로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것인지 제가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얘기들은 뭐 사실은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차이점이 딱 그 10몇 프로 차이 같아요. 13%, 14%. 네, 네. 뭐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보면 고정 한 40%에서 10몇 프로가 스윙 어디로 보터로 가느냐. 가죠. 거기에 따라서 얼마큼이 어디로 가느냐. 지난번 그 이번 사이에서.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진짜 내가 체감하고 있는 코로나면 코로나,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잘 보고 국민의힘도 가야 되고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딱 맞습니다. 2011년 변호사? 재보궐선거죠. 2011년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12년 총선 대선까지 가자 민주당 이런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박근혜 비대위가 짜잔 해가지고 뭐 친이 다 정리하고 12년 총선 12년 대선으로 가서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는 거죠. 이게 다 이긴 줄 알았는데 져버린 민주당 생각을 국민의힘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역전을 다시 했느냐를 민주당은 봐야겠죠. 그럼 지금 친문 뭐 386
좀 대거 뒤로 물러나고 다른 흐름을 중심으로 이제 재조합을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고개만 숙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줘야겠죠 민주당에서. 근데 누군가 기득권을 놓고 내려가야 되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죠. 보시면 쉬울지는 이런 또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얘기를 박준가 잘 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왜 100일이 중요하냐면 6월 초에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여의도 짜르가 이제 딱 빠진 상황에서 네. 봉건 제후들만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 와중에서 야권의 재편 물론 제가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간판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야권 재편의 폭은 제일 적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지도 체제가 새로 재편하면서 그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는 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초기에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러 후보들 지금 차천타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존칭 빼고 하면 정진석,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성동, 김기현이에요. 네. 뭐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색이 좀 강화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랑 중도의 좀 성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랑은 차기 대선에 대한 유권자를 보는 시각 예컨대 나경원 후보를 말하는 거죠. 그건 뭐 그렇죠. 마음대로 예컨대. 윤석열 총장의 국민의힘과 합류 이런 거에 여러 변수가 될 수 있어서 보수 뜻상이 강한 사람. 예컨대. 네. 예컨대. 네. 본인이 아니라 그래도 인식상 그렇죠. 그렇게 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그러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내년 대선의 판일자는 초기 100일의 세팅이 지도부의 세팅, 후보군의 세팅 그게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에 전당대회 끝나고 7월부터 후보 등록 시작이거든요. 네. 이 100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민주당은 사실 지도체제 재편 이런 거보단 결국 청와대와 관계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이 제일 중요한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문제는 부동산과 검찰이거든요. 네. 근데 LH 문제 이거 빨리 수사해서 완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 2달 뒤지분이하죠. 네. 이거 방법은 검찰한테 전권 주는 거예요. 못할 겁니다. 그럼 다시 왜? 자기 말을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검수 완박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요. 1년은 바꾸려면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 정책을. 근데 지금 이호승 정책실장 첫 마디가 전 세계 다 올랐는데요 이거잖아요. 이 인식을 가지고는 부동산 바꿀 수가 없어요. 다 바꿔야 되는 그게 쉽겠습니까? 그걸 바꾼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4년과 노무현 정부 5년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본인이 했던 것도 한 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려면 당이 야 이제 청와대로 따로 가야 돼. 항상 모든 대통령 말기엔 그랬잖아요. 이제 청와대 버리고 우리끼리 가라 살아야 돼. 네. 이걸 해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민주당의 그 구조가 힘들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네.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나름의 세력을 가진 비박이 있었어요. 물론 맨날 레이저 맞고 깨지고 자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있었어. 약체이긴 했지만 비교적. 근데 지금 있습니까? 청와대와 친문 세력에 대항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당이 우리끼리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력이 내가 봤을 때 전무하거든. 이른바 개파라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왔죠. 쉽지 않을 거예요 변화가. 저기 다 나왔죠. 그게 근데 고민이야, 그럼에도 민주당. 불구하고 지금 네. 민주당 당대표 들어서. 경선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우원식 세 분이거든요. 네. 그 이대로는 안 돼요. 일단 그 중에서 뭐 그냥 제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호감 지수가 제일 낮아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대표긴 우원식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386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이제 처음 당 대표해. 우리 당 대표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색깔이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라리 당 대표 경선을 하지 말고 비대위 체제로 지금 확 전환을 하는 수를 고민을 해야지. 명분은 있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명분은 참패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좀 가야 되고 그리고 뭐 한간에 이야기되는 이재명 지사와의 소원한 관계 이런 거지 빨리 해소를 해야죠 지금. 그래요. 네. 소원하다기보다는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했다시피 이 친박 친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개파가 의미죠? 딱 있었거든요. 그때 상황하고. 근데 네. 지금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뭐 글쎄요. 이재명 개파라고 과연 할 수 있는 의원이 몇 명 있을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방송 쪽에는 몇 명 있잖아요. 방송이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잠시만 광고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천기누설이야. 큰일 날 뻔했어. 그건 아니고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놀라라. 국회의원님들은 슬쩍슬쩍 말 친한 실수할 척을 하고 계시다고 일단은 알고 있어요. 뻔했네. 아, 개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개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게 결국 이 질서 정연하게 어떻게 재편되느냐 이 부분인데 뭐 이낙연 대표 그
뭐 어떻게 좀 퇴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하고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만 정리가 된다면 오히려 저렇게 개파가 있으면 싸움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한쪽을 다 배척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은 욕심만 버리면 오히려 낫습니다. 부드럽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어쩌면 당 지지율하고 정반대로 좀 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1, 2위에 갔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은데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즉시 좀 안 좋은 결과 될 수 차기 있겠죠. 민주당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만약에 차기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거. 그 뭐 초선 의원들 중에서는 뭐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몇 명 대선 있죠. 때까지 얘기하지 마. 페북하지 메시지 말고 관리. 방송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역에만 가 있어. 왜?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 안 부분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봅시다. 우리 그 동의합니다. 이번에 그 숫자를 그죠? 나온 걸 가지고 보면 네네. 네. 이른바 이 조국 그사라지 윤미향 때도 그랬어. 윤미향 그렇죠. 의원 때도 그랬었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초선 의원들. 그 정무적으로 봤을 분명히 때. 그런 건 있습니다. 언론적인 측면 때문에 그 목소리라든지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거 많이 그렇지만- 반영해 주는 방송 있잖아요. 들어볼게요. 그렇지만 이제 뭐 지난 총선 때나 지금이나 뭐 언론 지형이 바뀐 건 없는 거거든요. 뭐 그때는 그렇게 그만큼 표를 받았으면 지금은 사실 그 측면보다는 민생적인 측면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 측면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당 대표가 너 말하지 말아라고 하는 아까 거 제가 예, 어려운 얘기인데 쉽지는 않을 것 그걸 같고 보세요. 여당이 4년의 적폐청산을 해왔고 180석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서울을 부산 놓쳤지만 전국 지방자치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언론이 안 도와줘서 그런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그런다. 국제적으로 다 집값이 올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소야대 전국도 아닌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강약을 두는 거죠. 만약 강약을 검찰 개혁에 많이 지난번에 강을 뒀다면 지금은 이제 부동산 등등 민생 관련된 부분에 강을 좀 줘야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검찰 개혁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뭐 안에 봤을 때는 네. 그걸 안 하거나 하여튼 원점을 돌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아, 민주당에서 판단하기로. 제가 뭐 판단하기로.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 그러니까 같고 이런 거 DJ가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명언이죠. 진짜 네. 명언이죠. 뭐 근데 서생의 문제 의식에 좀 더 사실은 들이밀은 게 바보 노무현이에요. 실리를 좀 포기하더라도 가자. 그러면 이제 만약 노무현 정신으로 갔으면 사실 이번에 무공천으로 한번 가서 배팅을 하는 방법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어그러진 거예요. 말하자면. 명분을 보자면 네. 사실은 아니면 제가 말씀 옛날부터 그 가능성 제로라고 다들 더 비웃으셨는데 박용진, 김혜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그냥 세대 교체로 그냥 메시지를 던지던가 이런 수 정도가 아니면 그냥 계속 있던 약간 386은 뭐 국민의힘만큼 부패하진 않을지 몰라도 역시 위선적이야라던가 이런 정도의 프레임들 그들도 결국 이익 집단화가 되고 있다는 비판들 그거에 갖고 있는 20, 30대의 분노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구도를 전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뿌리 같은 그런 뭐 이익들, 뭐 일자리들, 뭐 이런 것들 챙기느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망하느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쭉 가지 않으면 민주당은 큰일 납니다. 제가 네, 김태표 변호사. 무공천 얘기할 때만 네. 제가 아마 방송에서 그 이 얘기 자리에서 그 했을걸요. 얘기했어. 이 자리에서. 공천하세요. 하세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시죠? 네,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겨서 붙어서 이겨야지 국민의힘이 희망이 생기지. 민주당이 무공천하는 상태에서 와 우리 당내 경선 당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대선까지 희망이 별로 없어. 그럼요. 만약에 에너지가 여기서 없죠. 대선 서울시장 선거 졌으면 그냥 대선도 포기해 그냥 새로 진짜 세팅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세요 공천. 그러니까 황정민 씨 얘기를 하면 들어와 한 건 이런 거거든. 붙어서 꺾어야 대선이 희망이 생기거든. 그런 그럼에도 거예요. 그런 수도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무공천 했지만 생각했을까요? 저희가 안 뭐 했을 아예 거예요. 그 수 중에 하나 뭐 몇 가지 수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 그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그 부분 또 뭐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거지만 그걸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정의당 미안하지만 정의당은 저희는 염치가 있습니다. 네, 염치. 내진 않았습니다. 내진 않았습니다. 네. 아 멋있다. 실제로 되기 어려우니까 저는 뭐, 많은 예. 이번 선거 결과 가지고 분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세대 얘기가 참 많이 하는데 전 그걸 볼 게 아니라 서울의 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25개 구가 있어요. 동은 몇 개인지 아세요? 동 모르죠. 425개가 있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전승이잖아. 전승했을 것 같은데 422곳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딱 3곳 이겼어요. 동으로 하면 동으로 하면. 구로 하면 전패고. 425개 중에 딱 3개 동을 그 세 곳이 이겼는데 궁금하네요. 성산 1동, 예. 화곡 8동, 예. 구로 3동 이렇게 딱 3개를 이겼어요. 아주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뭐냐면
그냥 진 게 아니라 촘촘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저도 오늘 그 인터뷰 들었거든요. 김종민 최고위원 나타난 얘기 들었는데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못 나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그런 식으로 진 선거가 이 아니라니까요. 정도로까지 질 줄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명숙 오세훈 패배할 때 보면 한명숙 후보가 전 지역구에서 다 이기고 강남 3구에서만 졌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개 구 정도에서 지고 나머지 구에서는 근소한 우위인데 한 10% 정도 지겠다. 이렇게 아마 예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전 지역구가 졌을 때는 이제 민심이 확 돌아선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런 이거는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 때 서울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하죠. 아니 2006년 지방선거 때 구청장 한나라당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10년 선거도 그때 그 오세훈 시장 이겼지만 시의회를 보면 서울시가 민주당이 70몇 석이고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이 20몇 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선거를 보수 정당이 이긴 거는 2008년 총선이 마지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10년 동안 이기던 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참패했는데 그걸 언론 탓으로 돌린다? 그건 안 그러니까 맞죠. 제가 그런 항상 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많이 들지만 마키아벨리 좀 고전주론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딱 전하 대중은 아버지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지갑 털어간 사람은 뭐 용서 못한다. 용서 못하면 이게 이제 얘네 마키아벨리에 나온 얘기고 그게 미국에서 나온 게 스투피드 이츠 이코노미잖아요. 네. 빌 클린턴 그거다 대통령 바로 캠페인. 그건데 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이 난리 쳐봐야 대중들이 관심 있습니까? 우리는 법조인이니까 그렇지 일반 국민들 검찰 갈 일 죽을 때까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검찰 개혁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만 가지고 조국 수호 검 민생과 유리된 얘기거든. 집권 여당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이거 부동산을 경제로 안 풀고 정치로 보니까 이 난리. 이거지 그렇죠. 뭐. 이 저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도 세 분의 이야기 또 함께 또 약간의 정치 평론을 곁들여서 함께 나누어 봤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는 보궐선거 이후에 또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뭐 고소고발 후폭풍 있을 거란 얘기도 있고 한데 뭔 얘기인지 시사특공대 돌아올게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그냥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유튜브나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은 저 광고 나가도 이렇게 뭘 저렇게 열심히들 얘기하나. 개헌 얘기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뭐 그거 오늘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개헌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우리끼리 좀 나눠봅니다. 제가요 여기 뭐야? 이 자리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이 정치로 처음 예전부터 몇 년 항상 백브리핑 했잖아. 1부 끝에 2부 넘어갈 때. 네. 그때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만약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보다가 앞으로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몇 달 뒤부터 이런저런 후보군이 추려지고 그다음에 앞에 내세우는 그 슬로건들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할 거다 저거부터 할 거다 할 때 개헌 얘기가 나오면 그때 몇 달 전에 우리 저 김준호 변호사랑 김태현 변호사랑 박지원 변호사랑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 이 얘기가 이때 나오나 보다 우리 생각하시면 그런 거 하나씩 할까요? 됩니다. 미친 척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백브리핑 하나씩 하기. 아유 그 정보 저희 정보 박 변호사 하나씩 할까? 아니요 여기 방송 심의 규정 다 네. 준수하고 아유 정확하게 박준규 감독 역시 MC 해야 출신은 되겠죠. 다르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얘기 또 해요. 지금 밖에 우리 작가들은 잘한다. 김태현 변호사한테 늦지나 말라. 백불 다 필요 없으니까 일찍 오기는 네. 늦지나 말라. 내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는 끝났는데 항상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뭐 항상 모든 선거는 끝나고 나면 소송전이 기다리는데 김준호 변호사님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 이번에 뭐 내곡동 의혹 서울시장 선거부터 얘기를 하면 네. 내곡동 생태탕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고소고발이 난무했는데 그 이제 하나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보금자리 주택 지정과 관련돼서 뭐 어떤 의혹이 있냐 없냐 네. 이런 건데 그거 하려면 사실 직권남용죄인데 공소시효 7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허위 사실을 누가 얘기했느냐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양쪽이 다 그 고소고발 당했으니까 뭐 수사하고 하겠지만 이게 그건 있겠죠. 딱 허위 사실인 거는 그 땅은 난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거. 오세훈 시장이 그 옛날에 재산 신고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방송에서 한 번 정도 일회적으로
말 잘못한 거는 관대한 처분을 법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네, 그게 무슨 뭐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옳든 그르든 정무적으로 그게 뭐 적절치 않은 반응이었든 안 그건 상관없이 그건 그렇고요. 나머지는 글쎄 좀 길어지겠죠? 약간.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재명 지사 판단이 있긴 했어요. 대법원에서. 네네네. 방송 중에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못했을 때 뭐 그거까지 허위 사실을 공표라고 보긴 어렵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취지를 따를 것 같긴 한데 이재명 지사 건이랑 오세훈 지금 시장 당선자 건하고 좀 달라 좀 보여요. 어떻게요? 한두 번이라 얘기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얘기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재산 몰랐다라는 거는 대상이 안 되는데 내가 거기 안 갔다. 내곡동에 안 갔다. 그거는 별건. 그거는 좀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당선 무효형이 100만 원인데 충분히 기소가 되고 어떤 무효형의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라고 본다면. 다만 이제 1년이잖아요. 6개월간 기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1심, 2심, 3심 간다면 뭐 현실적으로 무조건 1년 넘어간다. 그래, 그 말씀 드리고 현실적으로는 싶습니다. 뭐 내려갈 일은 없을 것 네, 같다는 내려갈 일은 거죠. 없다. 네. 이 서울은 그런데 오히려 이 고소 고발 만만치 않아 보이는 게 부산 부산도 쪽이에요. 커요. 이게 네.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건들. 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봅시다. 쌍방이 지금 다 걸려 있어요. 네. 김영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탈세도 있고요.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부부 탈세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또 김영춘 후보 측을 무고로 또 얘기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조강지처 발언을 했던 대변인이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 그것도 좀 방송에서. 고발을 지금 한 상황이고 일단은 많은 어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등 또 무고죄 이런 것들이 뭐 조사나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써 있는 게 이 정도고 더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제가 많아요. 더 저도 얘기할 제가 아는 필요도 것만 해도 없어요. 많습니다. 그 핵심적으로 또 국정원 문건을 박형준 수석이 그때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네. 관련해 가지고 또 그것도 고소 고발이 하나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만만치 않은 직권남용 사건이긴 이런 게 할 아니고 그것도 다 허위사실 지금 선거의 허위사실 공표죄 등등이 그리고 됩니다. 또 김영춘 후보 쪽에서 어떤 집을 하나 정확하게 찝어서 이 헛발질한 집이 거. 박형준 옆집을 했어요. 후보인데 네. 옆집을 잘못하고 해서 이거는 그것도 피하겠죠. 마찬가지 후보자 비방죄로 지금 고발이 돼 있거든요. 그 그러게요. 부분 후보자 비방죄도 되게 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많네요. 봐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핏 얘기한 것만 해도 지금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더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그래서 내년 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요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를 교체할 수도 아이고 취임 이제 아이고야 이제 막 올라오신 분한테 자 요거 편집 아니 생방송인가? 아하. 하루 된 사람을 생방송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다. 김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고소발전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예전에는 후보자들 서로 막 상대 고소고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 근데 취하했죠. 이제 옛날에는. 서로 취하해 주는 게 있고 정말 선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 같은 걸 선관위에서 이미 직권으로 고발하거든요. 네. 검찰에. 그게 대부분 당선무효가 나오고 후보자들끼리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해 주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 친고죄가 아니니까 친고죄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선관위나 검찰이 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수사는 해요. 하죠. 다만 양형에서 반영이 될 뿐이지. 근데 이제 서로 고소고발을 취한다는 게 네. 무슨 야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정치란 건 좀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없으니까 각자를 지지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줄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차입점을 찾아나가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격화되면서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이 양금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건 진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동의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지금 고소고발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양측 다 좀 취하하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어차피 검찰과 선관에서 걸러주니까 네. 좀 취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언제까지 뭐 선거만 끝나면 서로 고고하고 고발하고 죽자자자 낭비도 너무 심해요. 심하고 관련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의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문 닫아가 거기서 멱살을 잡든 때리든 여의도 해결해야지 자꾸 서초동에 가는 거 이거 진짜 바람직한 거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는 사실 박지원 변호사 의견도 되게 궁금해서 여쭤볼 건데 이 선관위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뉴스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투표 동료 현수막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이 아니에요. 투표 동료 현수막에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등의 표현을 써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투표 독려하는 현수막인데 예컨대 위선이나 무능이나 내로남불 이쪽은 뭐 여당을 상징하는 거다.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뭐 지킵시다 수호합시다 이게 또 있어요. 예컨대 그 민주당에서 했던 거 그거는 또 정권의 수호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민주당을 찍어달라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문구들을 못 쓰게 하는 선관위 지금 얘기가 있었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선관위가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을 좀 이렇게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표소 안에 촬영하는 거 그리고 뭐 예전에도 사실은 셀카 같은 거 잘못 찍으면 인증샷이 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찍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선거권 없는 사람들, 예컨대 미성년자라든지 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이 그걸 찍으면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촬영이나 이런 게 기술상으로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면 현재 시점을 좀 반영해서 어떤 기술적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선거법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동료라면 이런 표현 이게 뭐 크게 좀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선관위가 오버했죠. 선관위가 오버한 거고 네. 옛날에 이제 아까 슬쩍 개헌 얘기했는데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표현인데 선거위원회로 바꿔야 된다. 관리라는 표현 들어가는 자체가 군부 독재의 유산적 일리 관념이다. 오케이. 네. 뭐 이렇게 관리를 해. 이런 거고 있네요. 이런 거는 뭐 허위사실 유포한 거는 그런 건 처벌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의견 내는 거는 과잉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웃긴 게 자, 아, 뭐 국민의힘이 그러면 민주당을 내로남불 정당, 위선 정당, 무능 정당을 비판하는 게 당연하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캠페인이죠 그게. 그게 캠페인인데 네. 그리고 민주당 못하게 민주당이 아마 일합시다. 네, 일합시다. 이걸로 못하겠거든요. 숫자 일. 일이라고. 네. 지킵시다. 아이고 민주당이 우리 찍어달라고 1번 하지 2번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네. 뭐 숙표 독려하면서 뭐 무능을 심판합시다라든지 일합시다 그러면 안 될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정당이란 건 당연히 나 치고 있고 쟤 찍지 말라고 하는 게 정당 성 캠페인이 근데 기본인데 이렇게 선관위 얘기했던 그것까지 거는 못하게 하면 나는. 이거는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그걸 떠난 투표 동료 캠페인이라고 했는데 그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렵죠. 그냥 사실은. 투표 동료도 길게 보면 그러니까 투표 동료라는 게 어렵긴 해요. 이거 찍어달라고 독려하는 거죠. 그치. 매우 투표 어렵습니다. 동료가 아니잖아. 매우 어려워 구별하는. 그냥 나는 선관위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좀 완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똑같은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거든요. 네네네. 그 위축이 돼가지고 선거 운동이라든지 선거 동료라든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중립성이 필요한 부분 말고는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막 예컨대 진행자 지금 있잖아요. 네. 진행자가 선거 운동이나 어떤 선거 유세장에 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방송을 우리 진행하는 우리 이제 사람이. 진행자가 근데 이 진행자도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방송에서 그거를 한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유세를 하러 가도 뭐 뭔 상관입니까? 퇴근하고 나와가지고 뭔 무슨 상관입니까? 이를테면 뭐 어디 유세차 그렇게 올라탔다. 안 하고 우리 또 소설가시고 또 문학인이시기 네. 때문에 오늘 잭님께서는 빨간색 옷 입는 걸로 에이 또 이런 대선을 얘기 어떻게 해가지고 가냐, 분란 이렇게. 조장한다 또 참나. 지금 핑크거든. 그 영화 그 영화 혹시 봤습니까? 신세계요 이런 영화들 신세계. 봤죠. 저는 아주 또 텔레비 명작. 돌릴 때마다 저도 한 7번 한번 봤어요. 봐요. 박성욱 씨 대사 이런 게 나옵니다. 빨간 옷 후드 입기 좋은 날씨구만. 죽기 딱 좋은 날씨구나. 오늘 같은 날 빨간 후드 한 번 입는 입을 수는 있잖아. 다음에 하나 펴도 되잖아. 좋잖아. 대사가 얼핏 생각나는데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그 며칠 그저께는 또 파란색 후드를 입었어요. 오히려 선거 직전에는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이 참 바쁩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요 얘기는 뭡니까? 오세훈 후보 아니 당선자네죠. 오세훈 당선자 당시 후보 이 배우자 관련해서 선거일 당일날 논란됐다는 건 뭐죠? 아, 그 이제 그 배우자 납세 관련해 가지고 후보 등록할 때 적은 납세액이 잘못 적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30만 원이 이제 잘못 그 과오납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바뀐 거를 선거 당일날 거의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납세액이 1억 얼마 되고 돈이 많으니까 거의 2억 가까이 1억 2천 1억 2천 네. 가까이 되니까 부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쁜 인상을 줘서 뭔가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선관위를 뭐 비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오세훈 배우자 이 송현옥 교수님한테 대학교 때 교양 영어를 들어서 어허.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제지간에 또 이 특수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만 해드리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이슈가 좀 어려워서 오늘 세 분 오시기 전에 담당 PD하고 작가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얘기하고 회의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 담당 PD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전혀 팔로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뭐 이 선거도 있었고 최근 또 메이저리그 개막했잖아요. MLB. 김하성. 김하성, 류현진 그다음에 잘 던져줬죠. 잘 던져졌어요. 뭐 여러 가지 따라갈 게 많다 보니까 넘쳐서 여기까지 제 관심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저도 사실은 좀 누가 누가 사실 박지훈 김학의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도 저 김준호 변호사가 제일 또 이 객관적으로다가 잘 얘기를 해주니까 청와대 발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몇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학의 차관 건이나 뭐 윤중천 별장 접대 건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해서 당시에 청와대 쪽으로 보고된 부분을 자료를 달라고 이제 중앙지검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이제 언론에 흘린 거고 네. 기획사정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저는 그게 버닝썬을 덮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뭔가 정무적으로 활용했던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규원 검사랑 뭐 청와대 민정실이랑 뭐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 가지고 수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제 청와대 쪽에다 요청을 했다는 거고 네. 그거를 검찰이 언론에 또 흘렸던 거죠. 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지금 뭐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증거로 제출된 것도 아닌데 보도가 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건 그러면 이것도 피의사실 공표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쁜 습성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박범계 장관이 등판해가지고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감찰해봐라. 뭐 이런 식의 좀 분위기로 가서 있는 거고 청와대에서는 아니 그냥 검찰 과거사위 관련해서 일상적인 보고 문서만 올라왔지 특별히 이걸 뭐 정부적으로 개입하거나 뭐 기획한 건 전혀 없다 이런 현재 해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저는 사실 뭐 이거가 뭐 진위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거 진위 얘기하기 전에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지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또 다른 맥락입니다. 예컨대 버닝썬 사건 덮기 위해서 김학의 사건을 부각시켰다. 네. 거기서 허위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본질을 계속 끝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김학의 그 별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그 와중에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김학의 아니라 해가지고 공소시효 다 넘기고 그걸 갖고 지금 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검찰의 어떤 지금 원하는 게 뭔지 국민들 중에 과연 얼마가 이걸 공감을 할지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박범계 장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뭐 기획사진 이런 떠나서 당시에 뭐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그 이규원 검사랑 네. 저 무슨 뭐 자격은 차규근 본부장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언론에 막 중앙일보 단독이었을 거예요. 네네. 정확히 뭐 단독 기사가 흘려 나갔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저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 과정이라든지 네. 하다못해 저 한겨레 신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별장 갔다 왔다가 오보 나간 거 대형 오보잖아요. 네네네. 그게 보도된 경기 이런 게 뭐그 보도된 근거가 게, 된 이제 보고가 네. 있긴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밝혀졌죠. 그게. 검찰에서 흘렸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난 그냥 보면서 이 양반 삼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에요? 삼선이죠. 삼선 의원의 정부 감각이 이 정도인가? 삼선. 아주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충진 의원. 추 장관 때는 하루에 하나씩 장관이 보도됐는데 지금은 본인 얘기가 보도가 안 돼서 일부러 이러나. 아유, 아니 왜 그러냐 그 보세요. 정도를, 예.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 검찰개혁 조국수 아까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게 했단 말씀. 이거 아무런 도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로 검찰에서 이게 피의사실 공표가 문제된 걸 변론을 하더라도 진짜 야 이걸 흘리면 청와대에 타격을 주니까 그러면 선거에서 야당이 이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생각하신 건가? 이 선거판에서? 진짜 그리고 이게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하려고 한다는 본인 주장의 검찰개혁의 순수성도 우스워지지만 민심이 왔을 때 민심 이렇게 모르세요? 정말요? 이런 되물음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과 충돌하는 이런 모양새들 이거는 보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대선에 도움이 될 거다. 예? 뭐 그거는 맞겠죠. 그리고 사실은 근데- 보도의 문제도 있지만 충돌 안 하고 갈 수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피의사실 공표요? 아유 근데 이거 시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현 집권 세력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냐면 세력이요.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보다 문제에서 침해되는 인격권보다는 공적 관심 인물
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인권권보다. 근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 동력을 삼기 위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저질러 왔던 거는 항상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박범계 장관과 현 집권 세력이 본인과 정치적 사이드가 반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가 이루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한마디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드릴까요? MB 때 네. MB가 교회 장로인데 스님한테 당선 축하물 받았다며? 그게 보도가 됐어요. 실제 공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정 피의 사실 공표잖아요. 그러면 야 MB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스님한테까지 받아 이런 얘기들. 이거 할 때 박범계 장관이라든지 저 현 여권의 집권자를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네. 사법농단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칼이 들어오니까 이 문제를 삼아요. 이걸 물어보니까 박범계 장관 아마 그렇게 대답했던 것들요. 그때 내가 장관이 아니었다. 네. 그때 법사위원이었잖아요. 그래도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세 분이 좀 박지원 변호사 아까 하신 네네. 얘기에 사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 와이셔츠 다들 입으시잖아요. 변호사님들이니까. 잘못 깼을 땐 단추를 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잘못 깬 단추를 그대로 냅두고 아무리 다른 단추를 다 그렇죠. 입어봤자 그냥 옷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 김학이가 아니라고 부인한 그 단추가 그대로 아직까지 묶기처럼 남아 있으니까 옷을 잘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 지금. 자체가 입어지지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뭐 박범계 장관 그 지적 우리 김태현 변호사 지적 일부분 수긍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검찰이 암만 해봤자 이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버닝썬 얘기는 저는 뭐 맨날 방송을 매일 하니까 네. 1년 내도록 버닝썬을 떠들었었어요 사실은. 네. 축소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승리였나요? 네. 그 군대 가면서 재판 받고 있잖아요. 흐지부지된 상태인데 지금 승리만 지금 군재판 받고 있죠.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이게 뭐 참 납득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그 본질을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모습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단어가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기획사정이라는 게 사정 업무라는 게 보통 그러면 관료의 현직에 있어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감찰하는 거잖아요. 네. 김학의는 전 차관이고 이게 사정이란 단어가 들어갈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기획사정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 단어 프레이밍을 하는 게 다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 당시 이거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버닝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젠더 관련 성폭력 관련 문제들이 있으니까 검찰 과거사위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다뤄봐라 이런 정도의 이제 업무 지시가 내려간 거지. 네. 이게 뭘 덮기 위해요? 뭐가 덮은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여론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움직여라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그 당시에 있었죠. 떠올려 보면. 근데 이게 뭘 덮으려고 하는 거고 아니면 그 현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 뭐 검찰에 무슨 고위급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때 뭐 전직인데. 없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안 단어 썼어요. 자체가 아닌데요, 뭐. 굉장히 이상한 단어라는 거죠. 기획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가 운함정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시계를 돌려보면 사실은 지금 이 사정 문제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대로 그 김학의 사건의 전후좌우를 다 우리 국민들이 그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무슨 물 튀기는 걸 보면서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사실 일반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뭐 진짜 검찰 가가지고 수사받을 때 별로 없었는데 불구하고 끄덕여준 이유는 이걸 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학의를 봤기 때문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학의라는 인물은 검찰이 제 식구를 저렇게 감싸니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어떻게 보면 김학의 이 사건이 밖에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동력이 되는 것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검찰이라면 김학의를 포기할 만도에 지금 감옥에 있어요. 끝까지 이것을 물고 절차적 정의라든지 본인들 그거 시간 놓쳐가지고 그 공소시효 다 놓친 거는 그게 절차적 정의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김태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검찰 개혁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에 대한 태도와 이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학의라는 사람은 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그 판단이 김학의 사건을 다뤘던 예전 검찰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네, 물으시는 그것 것 때문에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까지 쭉 온 거 아니냐?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때 그 예전 많은 태도란 게 그게 아마 검찰이 이제 진술의 신빙성 가지고 아마 무혐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일단 동영상까지 등장했었는데 네. 그 얼굴을 보고 네. 가르마가 반대였다는 둥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둥 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이었는데 계속 부인을 하는 태도를 취했던 아니, 거는. 근데 김학의 차관인 건 저도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그게 이제 김학의 차관이 아니었다 맞다 이거보다 그 이제 피해 여성들 아마 진술의 신빙성이나 구체성 이런 거 가지고 아마 그때 좀 무혐의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뭐 제가 그 사건 내용을 내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구나. 막 그런 점이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답지 않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죠. 김태현 변호사님 고맙고요. 김준호 변호사님도 고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도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